했어요. 근데 왜 숙제를 전혀 안 했을까요? 확인했는데 이게 있는 걸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어쨌든 연습도 좀 필요하니까 오늘 좀 하고 갑시다. 지금 셔틀 타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 6시 20분 셔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시간에 가면 되고요. 과제 안 해서 남는 사람은 그 다음 셔틀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거 쉬는 시간에 해도 돼요? 그렇게 쉬는 시간만에 다 할 수 있는 숙제를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맞지요?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다 모집 과제도 줄여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면 칠판에 쓰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왜 문법을 배우는 우리 왜 문법 배워요? 설명해봐요. 보면서 하지 말고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 문법 공부 왜 하죠? 영어는 전 세계 95%죠. 아, 그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 왜 해야 되지? 영어 왜? 영어 왜 공부해요? 영어가 지구 상에서도 많이 쓰니까. 손 들고 우리 대답하게 해보자. 전 세계에서 95%가 영어로 쓰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정보, 책, 컨텐츠들이 대부분 영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인구가 아주 많은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하겠지. 그 중국 사람들마저도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공부해야 될 것들은 다 영어로 써져 있는 책들을 본단 말이죠. 또? 대부분 외국에 가면 외국어도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영어를 하면 거기서 잘 알아서. 맞아요. 영어는 왜 공부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기 위한 세상의 지식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딜 가나 영어만 해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법은 그러면 왜 공부할까요? 문법 왜 공부해요? 이? 뭐야, 설명하기 숙제 안 했어요? 이제 문법 손 들고, 아니, 편하게 얘기해. 알았어, 손 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생각이나 이제 대화를 다른 사람이랑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생각 정리를 아주 단순하게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문법 왜 필요해요?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에. 문법 왜 공부하죠? 영어가 우리말과 달라서. 그러면 여기에 추가 질문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조립식이랑 순서식. 영어는 순서랑 우리는 그렇지. 아유, 훌륭했어. 설명했죠? 숙제할 때 설명했어요? 네. 엄마한테 설명하게 했어요? 그럼 왜 대답 안 해? 했어요. 못 들었어. 미안해. 다른 점이 뭐였지? 우리말은 은는 이가 을르를 이렇게 조립하듯이 뒤에 붙여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의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놓는 순서가 중요하더라. 은는 이가 을를 이런 말이 없어서. 알겠죠? 네. 근데 순서가 중요한데 모든 말의 순서가 중요했나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순서가 중요했죠? 주어랑 아니요. 요렇게 말해요.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들을 뭐라고 하죠? keywords. 그리고 문장에 문장의 내용을 덧붙여주는 말을 모디라고 했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게 어디예요? keywords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좋았습니다. 저걸 생각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라고 할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도 이렇게 들여다보자고.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어, subject. 누가? 등장인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이거 없이도 많이 말해요. 그쵸? 하지만 영어를 쓸 때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뭐죠? 맞아요.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게 안 쓸 수도 있고 동사에 따라서 보어 또는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verb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줄 건지 어디 안에서? keywords 안에서. 오케이? keywords 안에서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게 영어 기본 문장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러면 주어 동사만 들어가고 뒤에 아무것도 안 쓴다. 이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 뭐야? 이거 했어 과제? 자, 다시 한번. 문장이 세 종류가 있다고. SV하고 키워드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SVC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SVO하고 끝날 때도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말해보자는 거예요. 응? 민준? 대답 한번 해보자. 이거 언제예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문장이 구분되는 건 누구 뜻에 따라? 동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SV로 끝나는 동사 어떤 상황에서 SV로 끝난다고요? 있다, 없다, 가다, 오다. 이런 뜻들이 있을 때 이렇게 끝난다고. 아하. 있다 동사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냥 그 사람이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있다 동사라고 했어요. 아하. 자, 가다 동사 뭐 있죠? 그냥 가다란 뜻도 있지만 걸어가다. 영어로 뭐죠? walk. walk. 모르나요? 단어 너무 약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뛰고 있다. 뛰다. 뛰다도 오다 가다예요. 응? 그다음 출발하다도 있어요. 도착하다도 있고요. 그래서 가다 오다 동사가 참 많아요. 또는 뭐 사라지다, 나타나다 이런 것도 다 있다 없다예요. 이해됐어요? 이럴 때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어라고도 알고 있고 컴플리먼트라고도 알고 있는 이 시. 근데 이 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 체크했죠. 보어. 우리말로 보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충 설명.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 동사. 주어. 동사랑 주어가 시 상태이다. 그래서 어떤 동사 때 보어가 나오죠? 상태이다. 설명하는 말. S는 C 상태예요. S는 C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늘은 파래요. 저 사람은 제 아빠예요. 그녀는 제 누나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말. 책상은 딱딱해요.
뭐 배가 아파요. 이것도 지금 배가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네.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S는 C예요. S는 C 상태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문장을 쓴다고 했어요. 어허. 네. 대표 동사가 뭐라고요? 그 MR am or is예요. 대표 동사 am or is. 그래서 am or is 뒤에는 당연히 complement 보호가 나와요. 됐어요? 네. 자, 세 번째 이 경우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죠. 목적어는 뭘 보고 결정해요? 행동. 행동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행동하다. 여기 들어간 목적어 있죠? 너를 쉽게 말하면 가지고 너로 이 행동을 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어허? 오를 어로 이 정도면 더 간단하겠어요. 오를 벌브하다, 오로 벌브하다 이런 경우에요. 이런 상황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어떤 동사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동사의 특징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라 그랬죠, 이게? 반복하기 반복. 아니요. 가장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라 그랬죠. 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공부할 때 1번 키워드끼리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 여러분들 기본 공부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문장 구조가 뭐야? SVO예요. 어허.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이거 두 가지 표현을 알아두면 되겠죠. 있다 없다 가다 오다라는 문장 목적어 없이 이렇게 두 개로 키워드가 끝납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즉 S는 C이다. S는 C 상태이다 라는 말을 할 때 SVC 이때 얘를 보어라고 하는데 S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어허. 대표 동사가 뭐라고요? am or is예요. 오케이? 네. 이게 기본 문장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뭐 했죠?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게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나, 이거? 그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생각의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언제나 생각할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허. 이건 이제 마인드맵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하나의 정보를 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드 안에는 정보를 간략하게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도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지난 시간에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뭐뭐 공부했죠? 방금 영어 왜? 문법에 다르니까 그럼 다른 점 그래서 뭐 해? 그 다음이
영어 문장의 구성. 영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이렇게 공부했다고. 방금. 이해됐어? 네. 지난 시간 복습 1번. 우리 영어 왜 공부하나요? 2번. 문법은 왜 공부하죠? 다르니까. 그러면 뭐가 그게 다른지? 그래서 영어 문장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했다고. 이해됐죠? 네. 3번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 3번이 뭐였죠? 아, 오늘 여러분 진짜 캐시 많이 주려고 선생님이 막 맘먹고 왔는데, 아, 좋았어요. 프레젠트 심플이 3번이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3개 공부했어요. 아,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가 1교시 내용이었어요. 요만큼이 2교시 문제, 수업이었어요. 이게 3번 수업이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present simple 복습해봅니다. 우리 뭐 얘기했죠? present simple. 자, 3번에 단순 현재라고 하는 시제에 단순 현재라는 시제의 뜻. 진짜 뜻. 기억나나요? 네. 뜻이 뭐였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 표현할 때 present simple을 쓴다고요? 지금 내 현재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계속 꾸준히 있는 현상, 법칙. 예를 들어서 해는 매일 뜨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달도 주기적으로 뜨죠?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표현할 땐 다 현재 시제로 말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반복이 되니까 뭘 표현할 수 있어요? 뭘 표현할 수 있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네. 자, 요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복습하고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오늘처럼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하고 그걸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숙제를 해오라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노트에 쓰는 숙제는 2번을 하라는 이유는 복습을 잘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써보고 생각해봐야 설명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죠? 네. 오늘부터는 절대 안 되고 꼭 하셔야 돼요. 아, 남아있는 2개? 그거 마저 하고 갈까? 네. 마저 설명만 해줄게, 그러면. 알겠지? 설명만 해줄 거야. 한번 들어는 봐봐. 선생님이 요 내용을 저쪽 이제 화목의 다른 레벨, 다른 반에서 설명을 했더니, 그쪽 반 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설명이 편했어요. 4번 문장, 5번 문장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 반 좀 설명이 편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지금 아직 공부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1번 문장은 뭐였죠? 있다 없다 가다 오다. 2번 문장은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1번 문장은 있다 없다 가다 오다. 2번 문장은 이제 문법을 어떻게 쓰는지. 자, 카테고리 다시 잡으세요. 지금 뭐 하죠, 우리? 영어 수업. 아니요. 우리 지금 뭐 설명하고 있던 중이죠? 그 이번 문제는 뭐? 이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나? 뭐지? 좀 어렵나?
다시. 내가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해? 영어 문장 몇 종류 있어? 5종류가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본 문장 종류 몇 가지? 3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어. 이 3가지를 지금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1번이 뭐였어? 있다, 없다, 가다, 오다 문장. 생각 똑바로 해. 2번 문장은 상태 설명 문장. 그쵸? 그래서 대표 동사가 누구야? memories. 3번 문장은 어떤 문장? 가장 많이 쓰는 문장. 그쵸? 그래서 SVO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몇 종류 남았어? 2종류 남았고, 우리는 영어 문장은 keywords랑 또 뭘로 이루어져 있다? body words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디 연습해요, 지금? keywords는 뭐가 중요해서? 순서가 중요해서 이 순서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4번 문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장 따라 읽습니다. 주다 동사. 이거는 문장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응?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행동이 있을 거고 주는 물건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꼭 있어야 될 키워드고 나머지는 모디월드예요. 그러니까 주다 동사가 들어가면 키워드가 몇 개 필요해요? 개수를 못 세요, 여러분들은. 개수를 못 세는 것 같아. 자, 다시. 주는 사람. 맞죠? 받는 사람. 맞죠? 주는 행동, 즉 verb가 있겠죠? 그리고 주는 뭐가 있어요? 주는 물건이 있겠죠? 자, 다시 개수를 세보세요. 그렇지, 4개가 필요해요, 키워드에. 그럴 때 당연히 주는 사람이 뭐가 되냐? subject가 돼요. 주는 행동은 ver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부르기에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은 이것을 주다가 되죠. 이게 그래서 진짜 목적어예요. 이것을 주다. 근데 받는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진짜 목적어라고 해서 direct object라고 해요. 직접 목적어. 그리고 받는 사람은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indirect object라고 해요. 말을 놓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보내는 게 목적어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목적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목적어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이런 질문 많이 해도 돼요. 다시. 목적어는 뭐였죠? 뭐가 중요해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아무것도 안 쓸 건지 보어를 써줄 건지 목적어를 써줄 건지 이렇게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어에서는 동사의 대상, 너를 동사하다, 벌브하다, 너로 벌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물건을 주다 이런 말이 되겠죠. S가 이 물건을 주다. 근데 영어에는 뭐가 없어요? 은는이가 을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놓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 4가지 말에 놓는 순서를 바꾸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S
주다. 요렇게.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케이? 말은 어떻게 된다? S가 verb 주다. IO에게 DO를. 이해됐어? 그래서 4번 문장 무슨 동사? 주다 동사. 주는 상황에 꼭 필요한 거 몇 개? 뭐뭐가 필요하죠? 말로 설명해봐. 주는 사람, 주는 사람, 주는 행동, 그리고 받는 사람, 물건. 알겠죠? 네. 그럼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S가 줬다 너에게 너를. 알겠죠? 네.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써볼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영어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은는이가 을을이 없으니까. 자, 그럼 말해보세요.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의 말을 바꿔서 써요. 뜻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그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정말 순서가 중요해요. 알겠죠? 네. 그 여기에는 그 어떠한 전치사도 같이 쓰이지 않아요? 알겠죠? 네. 왜 4번 문장을 좀 어렵다라고 하냐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을 붙이면 꼭 전치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 이해됐어? 네. 근데 전치사 없이 이렇게 단어만 탁탁탁탁 놓으면 영어가 돼요. 어? 괜찮을까? 그러면 뭐 조련사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는 뭐 수의사라고 해도 되겠죠? 수의사 영어로 뭐죠? 오!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직 단어로 하는 거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영어 단어는 나중에 단어 공부하면서 할게요. 중요한 건 4번 문장은 어떤 동사? 맞아. 이런 식으로 5번 문장도 설명해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 설명한 김에 이거 쓰세요. 오 번 문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음.
4번 문장 쓰세요. 5번 문장 쓰지 말고 4번 문장까지만. 와, 여기까지 설명한다고? 일단 설명은 해드릴게. 그림이 중요해, 그림. 그림으로 익히셔야 돼요. 4번 문장. 너가 주다, 너에게 너를. 간단하게 그려서 하면 되죠.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 사람 그릴 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거 사람이야. 이렇게. 네, 간단하게. 예전에는 약간 잘 그려보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포기했어요. 그냥 쫄라맨으로 하면 되죠. 다 썼어요? 네. 좋았어요. 졸라맨으로 한다고? 이거는 선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어때요? 한 번에 그려집니다. 자, 됐죠? 자, 5번 문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5번 문장의 특징은 겉문장과 속문장으로 나뉩니다. 어떤 동사가 들어가느냐? 알다, 느끼다 또는 시키다와 같은 말이 5번 문장을 만듭니다. 응? 네. 여기가 S가 벌브 해요. S가 벌브 하는데 뭘 하느냐? 바로 문장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합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봐봐. 오가, 오씨 하는 걸 알다, 느끼다 또는 오가 오씨 하도록 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상황 많이 있어요. 써볼게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S, verb, O, OC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속 문장이고 SV 여기가 겉 문장이에요. 그럴 때 봐봐. S가 verb 하다. 이 verb의 뜻이 뭐가 있느냐? 알다, 느끼다 또는 뭐 시키다 이런 말이 동사로 쓰일 때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오가 오씨 하는 걸 뭐 해? 알다, 느끼다. 볼까요? 누나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고요.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한테 집에 있다고 했는데 밖에서 친구랑 놀고 있으면서 엄마 나 지금 집에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봐버렸어요. 어떡하지? 강아지가 노는 걸 봤어요. 동생이 춤추는 걸 봤어요. 내 친구가 거짓말쟁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숙제 안 한 걸 엄마가 알아버렸어요. 아, 보자.
동생이 씻도록 엄마가 시켰어요. 시키다. 명령하듯이 뭔가를 시키다. 내가 숙제하도록 선생님이 시켰어요. 누나가 놀도록 엄마가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5번 문장은 뭐냐면 상황이 여기 안에 속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한 장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알게 되다, 이해하다, 또는 느끼다. 느끼다는 건 뭐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냄새 맡기도 하고. 그렇죠? 레몬이 시다는 걸 맛보고 알게 됐어요. 맛봤어요.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시키다 또 지키다도 사실은 됩니다. 북극곰이 안전하도록 지켜주다. 아무튼 요 상황이 있는 거야. 요 상황을 겉에서 보는 거지. 이해됐을까? 진짜로 이해됐어?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되다, 이렇다라는 걸 들었다, 이렇다라는 걸 봤다, 이렇다라는 걸 느꼈다. 장미 줄기가 뾰족하다는 걸 느꼈다. 찔려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게 5번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오가 옷이 하다고 또는 오가 옷이 하도록 오가 옷이 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느꼈어요, 또는 오가 옷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켰어요, 지켰어요 이런 말들을 할 때 이렇게 5번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1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 우리는 다 공부한 거예요. 한 김에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장 뭐였어요? 그쵸? 있다 없다 가다 오다. 예. 2번 문장은 그렇지.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지. 3번 문장은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오를 볼보하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설명 안 한다. 4번 문장은요. 우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다는 이렇게 전치사 없이 단어만 띡띡띡띡 놔도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줄 때 생각하는 순서가 뭐야? 누가 줬는지. 자, 주는 사람, 주는 행동,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요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거. 요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S가 줬다, IO에게 TO를. 여기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순서대로 단어만 놓으면 돼요.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줬어.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엄마가 줬어요. 나에게 사랑을. Mom give me. My mom My mom gives. My mom gives a love. 누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My mom gives love to me. give love to me도 맞는 표현인데 이 순서대로 놓으면 gives me lo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강아지가 가져다 줬어요. 아빠에게 신문을. 해보자. A dog. bring. A dog. brings 해야지. 선생님 단어를 알려줘도. 아빠가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아빠. My dad
My dad. 아빠 좀 어려웠어요. 신문.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잘 안 떠오르나 보네요. 주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봐봐. 엄마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 그냥 주다. 그냥 주다도 있어요. 전달해 주다도 있어요. 가져다 주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사다 주다도 말이 됩니다. 찾아준다라는 말도 찾아주다. 이것도 말이 돼요. 물어봐 주다도 주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말. 또 만들어 주다. 사주다? 사주다 여기 있잖아요. 가져다 주다. 가져다 주다 있잖아요. 여기. 또 만들어 줬으니까 건물을 지어 주다. 뭐뭐를 해주다. 음식 해주다. 이것도 돼요. 이해됐을까? 네. 주다란 말이 의외로 많죠? 그러면 주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나오면 누구에게 뭘 줬는지를 뒤에 이어 붙여주시기만 하면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줬어요? 이런 말 자주 쓰나요? 거의 안 쓰나요? 되게 자주 쓰는 말이죠. 주다라는 말. 가르쳐 주다도 됩니다. 알겠죠? 됐어? 그 다음 알다 느끼다 이쪽은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이 추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계획은 2교시 때 present simple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4번 5번 문장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2교시 때 그냥 4번 5번 문장 공부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본 문장의 틀 있죠? 몇 가지? 5가지. 이제 여러분들은 5가지를 다 배운 거예요. 어쨌든 물론 이거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나눠서 또 공부하면 이 속이 있겠죠. 속 안에 뭔가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건 아직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적어도 영어 문장이 5종류로 나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5종류의 문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죠? 생각해. 설명도 했어. 동사를 기준으로 나눴잖아. 1번 문장 동사 뭐라고? 있다 없다 가다 오다. 2번 문장 동사는 상태 설명. 3번 문장의 동사는 가장 많이 쓰니까 pass. 4번 문장은 주다라는 말. 5번 문장은 특징이 뭐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주어가 이걸 알다, 이걸 느꼈다, 또는 이렇게 하라고 시키다, 이런 문장이 5번 문장이라고요. 이해됐을까? 네. 노트 정리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present simple 연습합니다. 복습하고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당연히 오늘 숙제도 4번, 5번 문장 공부했으니까 4번, 5번 문장도 다시 쓰셔야 되고요. 네. present simple 지난 시간 공부한 것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 쓴다고요? 반복되는 일들,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항상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present simple을 씁니다. 알겠죠? 네. 이 말 때문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재, 단순 현재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면 지금 right now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알겠어요? 네. 자, present simple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거이긴 하지만 present simple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 현재, 시제는 tense라고 하는데 뒤에다가 tense라고 붙여주면 가장 완벽한 단원 이름이에요. tense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번 다시 복습. 1번 자, present simple 시제는 언제 쓴다? 언제 쓴다? 영어로 루틴.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법칙이나 일들 또는 반복되는 일들, 습관 같은 일들 이런 걸 표현할 때 씁니다. 아시겠죠? 네. 자, 2번 하기 때문에 present simple은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네. 얼만큼의 주기라는 말 좀 알아요? 주기가 무슨 뜻이죠? 며칠에 몇 번? 주기죠. 그렇지. 반복 주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번. 하루 3번 뭐 합니까? 밥 먹죠? 밥도 먹고 하루 3번 양치도 하고. 나 하루에 3번 밥 먹어 이런 말 할 때. 이해됐어? 이런 표현들이 덧붙여질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표현하는 폼이 중요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안 했나? 혹시 third person singular 무슨 뜻이죠? 이건 세 번째 사람이란 뜻이죠. 네. 세 번째 사람. 우리말로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느냐? 3인칭 singular 한 개. 3인칭 단수의 주어가 third person singular 인 경우에는 s를 붙여줘요. 알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처음 들어요? 들었어요?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거고 알면 넘어갈 거고 모른다고 하면 설명할 거예요.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는지 한번 봅시다. first person은 누굴까요? 저요. 그러니까 1인칭은 누구를 의미하죠? 좋았습니다. 그러면 second person 2인칭은 누굴 말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I와 U가 아닌 나, 너 아니고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 뭐다? 3인칭이다. 근데 3인칭은 싱귤러도 있고 플루럴도 있어요. 단수는 뭘 얘기하죠? 단수 한 개. 플루럴은 여러 개, 2개 이상. 그 중에 싱귤러니까 나, 너 빼고 한 명 또는 한 개. 이게 바로 뭐다? third person singular다. 오케이? 네. 그러면 present simple에서
third person singular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S가 붙어요. 그쵸? 동사에 s가 붙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다 썼어요? 지울 거예요, 이제. 동사에 s 붙이는 거. 너무 느리면 찍어요. 그냥 찍으세요. 지우기, 여러분들은 좀 복습을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present simple. 우리말로 뭐라고? 단순히 자, 그러면 지우기 전에 복습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자, present simple 우리말로 하면 단순 현재를 표현하는데 오해하지 말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 언제? 항상 일어나거나 반복되거나 습관 같은 일을 표현할 때입니다. 어허? 네. 아침에 해가 떠요? 라는 말을 할 때, 아침에 학교에 가요? 라는 말을 할 때, 저녁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어허? 그럴 때 present simple을 쓴다. 하기 때문에 present simple을 표현할 때는 모디에 이런 말들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반복되니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그 주기, 어허? 네. 또는 그 규칙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항상 일어나는지 가끔 일어나는지 이런 표현들을 같이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present simple은 형태의 변화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third person singular 라고 읽었는데 또는 썼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first person 누구라고요? 3인칭 first person이 누구라고요? 1인칭 그쵸, I. 질문을 듣고 있나요? first person 누구라고요? I. second person you. 그러면 I와 U를 빼고 그 이외에 한 개인 경우 또는 한 명인 경우에 폼이 바뀌는데 요거 지울게요. 좀 중요하니까. 여기 페이지 같이 보고 있나요? 네. 좋았습니다. 볼펜을 들고 책에다가 좀 표시를 해봅니다. 자, 여기 있죠. She, he, it. She, he, it. She, he, it. 저게 뭐죠? 3인칭 단수 이제 요런 거를 자, 여기 조금 공간 좁으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요거 좀 당겨서 써볼게요. 자, 세 번째 third person 줄여서 P, singular 줄여서 S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이번에 좀 길게 쓸까 그냥? 이미 썼어요. person이나 singular는 여러분들 쓸 수 있죠? 그쵸? singular 스펠링 다 알아요? 아니 싱글러 그러면 다 써야죠. person 스펠링 다 몰라요? 펄스는 알아요. third person singular. she, he, it 또는 a cat, a dog 다 똑같아요. 한 개일 때 주어가 한 개일 때 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어서 쓸게요. 3번 폼이었죠. 우리가 이 모양이 바뀐다고
어떻게? S가 뭐일 때? third person singular일 때 어떤 일이 변화되죠? verb에 S가 붙어요. S를 붙여준다. 근데 그 S가 붙는 룰이 있어요.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응? 네. S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 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1번. 여러분들 irregular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들어봤어요? 네. 불규칙은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바뀔 때 규칙적으로 바뀌는 일들도 있고요. 불규칙하게 바뀌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 regular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봤지요? regular 어디서 들어봤나요? 사이즈 할 때 레귤러 사이즈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란 뜻도 되고요. 규칙이란 뜻도 되기도 해요. 기본이란 뜻도 되고 규칙. 그러면 레귤러가 있으면 이거의 반대인 불규칙은 앞에 IR을 하나 이렇게 더 붙여줘요. 그럼 irregular 그러면 불규칙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문법책 보다가 regular나 irregular라는 표현이 나오면 규칙과 불규칙. 자, 이게 뭐라고요? 읽어봐요. regular. 뜻은 규칙. 얘는 irregular. 뭐라고? 불규칙. 오케이? 자, 동사에 s를 붙이는데 일단 불규칙한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참고로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영어가 쓰이는 곳의 역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조금 살짝. 그쵸? 영어가 우리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 써요. 당연하죠. 네. 아니에요. 이거 되게 독특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독특한 거야. 단일 민족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예맥족과 동이족이 한번 섞이긴 했는데 그 뒤로는 한민족으로 쭉 살고 있어요. 거의 단일 민족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 이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쓰던 저 영어라는 말은 원래 토착 원주민도 있었고 특히 바이킹족들이 많이 섞였어요. 독일 민족도 좀 섞이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영어는 그 뿌리가 여러 민족들의 말이 섞여서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써왔던 말들은 좀 불규칙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들 불규칙한 걸 만나죠? 그러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말들이 불규칙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불규칙을 외우더라도 이건 옛날부터 썼던 말이라 이런 불규칙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비교해 드릴게요. 불규칙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S를 붙이는 불규칙이 뭐냐? do, does, go, goes, have, has. 요렇게가 불규칙합니다. 네. 그럼 볼까? do, go, have. 어때? 언제부터 썼을까, 저 말? 이거 해. 저리 가. 이거 내 거야. 이런 말들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치? 글이 없었을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치? 알파벳이 없었을 때도 이렇게 기록이 남지 않은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선사시대라 불러요. 역사로 쓰이지 않은 시대. 글자가 없던 시대, 선사시대 때도 이런 말은 서로 했지 않았을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개의 말은 불규칙하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동사가 끝이 새는 소리로 끝난 경우. 새는 소리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새는 소리 4개. 뭐? 근데 S도 새는 소리죠. 그래서 새는 소리는 이어서 새는 소리를 붙이기에 좀 어렵죠. 그래서 새는 소리를 끊고 다시 S를 붙이기 위해서 뒤에 뭘 붙인다? ES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teach. 아유. teach.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이 소리를 넣어주잖아요. teaches, teaches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고치다. fix. 얘는 뒤에 어떻게 붙여요?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새는 소리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 ES를 붙인다. 오케이? 3번. 여러분들 영어로 자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닉스 안 했나요? 파닉스 안 했어요? 했잖아요. 파닉스 때 하는데 자음을 뭐라고 하죠? 컨소넌트라고 하죠. 처음 듣나요? 모음을 뭐라고 하나요? 바울이라고 합니다. 진짜 처음 들어요? 아니 어디서든 파닉스는 했을 거 아니야. 응. 같이 해봐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말로? 자음, 바울을 모음. 이것도 써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컨소넌트, 자음을 줄여서 C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자음 Y로 끝나면 Y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자, Y랑 W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영어에서. 꼭 알아두세요. 영어의 자음, 모음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해봐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만 바울이에요. 얘를 제외하곤 나머진 모두 자음입니다. 그래서 Y와 W는 자음일까, 모음일까? 자음이에요. 맞아요. 컨소넌트인데 실제로 발음 나기에는 어때요? 모음인 이 소리 나는 I와 비슷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기로는 모음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음과 Y로 끝난다면 어떻게 끝난다면 여기서 C 동그라미는 뭘 의미하죠? 자음. 컨소넌트를 의미합니다. C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 C가 아니라 자음 컨소넌트를 줄여서 그냥 C 동그라미예요. 알겠죠? 아니면 자음이라고 진짜 쓸까 그냥? 이렇게? 좀 그렇지? 편하게. C 동그라미 이거 무슨 뜻? 자음 Y로 끝나면 이 Y 소리가 이와 같은 I처럼 소리가 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Y를 I로 바꾸고 ES가 됩니다. 알겠어요?
S 붙이는 룰이에요. 오케이? 네. 자, 아이씨. 흰색으로 써야지. 이렇게 끝나면 자음은 그대로 두고 IES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fly 자음 Y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fly가 Y가 I로 바꾸고 ES로. 오케이? 그 다음 study 그러면 이 끝에가 자음 Y죠. 자음 Y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Y가 I로 바꾸고. 그치. Y가 I로 바뀌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뀌어야겠네. Y가 I로 바뀌고 ES. 이해됐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 밑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쌤이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라이팅 할 때 실수 안 하고 쓸 수 있겠어요? 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건가요? 반복. 아니, 지금 이 폼에 대해서 제일 큰 카테고리가 뭐죠? present simple. present simple을 표현하는데 뭐가 s가 언제일 때 단수. 영어로 하면 Three. 뭐 3person? Third. third person Singular. singular일 때 대표적으로 third person singular면 대표적으로 뭘 의미하죠? 요거 she, he, it 이런 말들이 third person singular야. 그러니까 주어에 third person singular가 적혀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동사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뒤에 s를 붙입니다. 오케이? 네. 자, s를 붙이는 첫 번째 룰 뭘 알아두자? 불규칙. 근데 불규칙 몇 개 있어요? 불규칙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불규칙 3개 뭐? do, does, go, goes, have, ha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룰을 알아봅시다. 이 경우가 아니면 그냥 s 붙이란 이야기야. s가 그냥 붙는 게 아니고 약간 더 바뀌어서 s가 붙는 경우. 첫 번째 뭐라고? 어떤 상황? 새는 소리. 새는 소리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소리로 내봐. 크스. 쉬. 이렇게 새는 소리 뒤에는 s도 새는 소리이기 때문에 es를 붙여줍니다. 알겠죠? 뒤에서는 그냥 s가 아니라 es를 붙여줍니다. 어떻게? teaches. fixes.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뭐라고요? 자음이 뭐라고? consonant. 자음 y로 끝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y가 ies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뭐 fly, flies, studies. 오케이? 폼 정리됐습니까? 책에 적었나요? 좋았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present simple 2번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이런 표현들을 같이 쓴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present simple이 뭘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할 때 뭘 표현해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거, 습관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니까 그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라는 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는지라는 말이 더 덧붙여질 수 있다 그랬죠? 네. 한번 봅시다. 아이씨. 어우, 왜 이래? 자, 봅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죠? 자, 1번 문장부터 읽어봅니다. I play tennis on Sunday. 자, on Sundays. Sundays 무슨 말이에요? 그치, 마다지.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야? 이 말 할 때 지금 일요일인가? 이 말은 일요일에만 할 수 있어요? I play tennis on Sundays. 그러면요. 일요일마다 테니스 친다라는 반복되는 일을 말하고 있죠. 자, 2번 읽어봅니다. He does yoga every day.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요거야. 이제 알아보겠죠. 우리가 공부한 걸로 이걸 분석해 볼 거야. 앞에는 뭐죠? SVO죠. SVO 문장 나왔죠? 그럼 이 뒤는 뭐예요? 이거 뒤에는 뭐예요? 못이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일요일마다. 이해됐어? 네. 여기도요. SVO. 네, 이게 뭐야? 모디. 시간 정보죠. 3번 보죠. 이거는 뭐예요? 앞에가. 이거는 SV예요. 끝났죠? We go. 하면 끝났어요. 그럼 어디 어디에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은 다 뭐다? 모디. 좋았어요. 그 다음 학교 가는데 언제 학교 가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침에 하는 말일까? 아니죠. 그냥 내가 어느 때나 말해도 상관없어요. 내 습관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아침마다 학교 가. 자, 4번 봅니다. 얘는 어때요? S가 공부해요. 프랑스어를.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못이죠.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오케이? 네. 그럼 학교 끝나면 프랑스어 공부해요. 오늘 한 번 한다는 얘기일까? 어제만 했다는 이야기일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그럼 뭘까? 습관, 반복되는 일. 좋았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5번 보죠. live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있다 동사예요. 그래서 SV 하고 끝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 land. 못이죠.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쌤이 이렇게 밑줄한 거 있죠? 4개. 이 4개는 present simple이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붙일 수가 있는 거다. 이해됐을까요? 아침마다, 일요일마다, 학교 끝나고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다. 뭐에 대한 이야기니까? 반복되는 일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5번, 6번은 뭐냐면 볼게요. Dolphins don't live on land. 법칙이죠. 항상 지켜지는 법칙. 이런 것들도 present simple로 표현하는 거예요. 새는 손이 없어.
새는 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칙이죠? 이런 것도 present simple이다. 오늘 갑자기 손이 없어진 겁니까? 새가? 아니요. 새가 어제까지는 손이 있다가 오늘 손이 딱 사라지고 오늘 날개가 생긴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새는 원래부터 손이 없었어요. 맞죠? 네. 좋았습니다. 이럴 때 present simple tense를 쓰는 거다. We go to school every morning. 요걸로 해보죠. 잠깐만요. 선생님 아직 요거 다루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슉. 이거 어떻게 끄지? 야, 너 어떻게 끄는 거야? 답이 나왔어. 왜 답을 주지? 답을 주지 말란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사라져. 네? 사라지라고. 선생님 저기 위에 있는 노란색이고 파란색 누르면 되는데. 저기 아, 그래? 저거 하면 이제 종이 답이 아닌가요? 아니잖아. 다른 답이 나왔다. 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레츠를 여기네요. 오케이? Let's practice. 앞에 우리 연습했던 폼 한번 보죠. 자, study가 맞는지 studies가 맞는지. 뭐가 맞아요? studies. 요게 맞아요. 이유는요? Harry. Third person singular. 그쵸? 네. 나, 너. 네. First person I, second person you 빼고 한 명이면 주어가 이렇게 한 명이면 s를 붙인다. 2번은요. They watch예요. They watches예요. 그쵸? 여러 명이니까 플루럴이니까요. The baby cries. 아이 하나죠. 그러니까 cries. My grandma. go예요, goes예요. goes예요. Third person singular. 오케이? Andy and I. 이거 위로 바꿀 수 있죠. 네. doesn't예요, don't예요. don't. Lucas는 사람 이름, 아이 이름. Lucas. doesn't예요, don't예요. 잘했어요. 이게 third person singular 연습하는 겁니다. 확실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으로 뭐 해와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 것까지를 복습해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요거만 해오시면 돼요. 1번에서 몇 번? 5번. 문장에 대한 거 정리. 네. 그 다음 뭐다? 오늘 뭐 했어? present simple. 주당정이랑 그런 거. 이렇게 두 개 노트 정리하고 설명하기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완벽하게 책만 복습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원장님이랑 하는 수업이 이전에 공부했던 거랑 많이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잖아요. 네. 원장님이랑 앞으로 계속 수업할 건 아니지만 원장님이랑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영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 공부를 같이 할 거야. 알겠죠? 네.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집에 가죠. 캐시는 나가는 길에 드릴게요. 선생님. 누구죠? 네.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목요일마다 하는 거는 혹시 알